자, 68쪽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죠.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거 히터 같은 거 있겠죠. 드라이어도 마찬가지네요. 전기 다리미 이런 것들. 드라이어는 몇 가지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 세 가지. 뭐뭐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에이, 차가운 거 뜨거운 거는 바람이지, 바람. 바람. 풍력 그리고 에너지. 풍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운동 에너지겠죠, 풍력은. 또 열 에너지도 전환이 되죠. 네. 히터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거를 바람을 불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웅거리는 소리도 나죠.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그래서 소리도 에너지예요. 소리도 에너지죠. 내가 소리를 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소리도 에너지예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겠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다림이나 전기난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열로 발생이 될 거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 스마트폰 액정 화면 같은 거 딱 켜자마자 빛이 켜지고, 이런 전등들, LED 등이나 이런 것들도 빛으로 나타내는 거고, TV도 마찬가지죠. 빛이 나오죠. 또 TV는 빛도 나오고 소리 에너지도 나오겠죠.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오디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했던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 소리가 나오게 해주는 것들은 다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세탁기, 선풍기 이런 것들, 무언가 돌아가는 거, 모터가 돌아가는 거. 요즘은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동차 요즘에 전기차들은 대부분 이제 모터로 활용이 돼서 움직이니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 화학 에너지라는 거는 생물에 저장되거나 아니면 배터리에 저장되는 거, 이런 것들을 화학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을 하면,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이거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휴대전화를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일단 휴대전화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액정에다가 빛 에너지로, 그리고 소리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또 진동이 오면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이 쉽게 돼. 그리고 보존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없어지거나 생겨지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열로 발생하는 건 다시 회수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겨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관한 건데, 조심해야 될 건 열로 발생한 것들은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다. 자동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전기 자동차네. 전기 자동차니까 배터리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얘가 움직이게 하죠. 역학적 에너지겠죠.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러면서 빛도 나와. 어떻게 빛이 나오니? 전기차 이걸 뭐라 그러죠? 안에 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 화면이 액정이 표시가 되잖아. 그렇죠? 요즘 전기차들은 대부분 거의 노트북만한 그런 액정, 노트북보다 더 큰 액정이 옆으로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빛 에너지 사용할 거고, 또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라이트도 쏴야 되니까 빛 에너지 많이 사용될 거고, 가장 많은 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겠죠. 그리고 전기차는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기도 해. 천천히 갈 때는 웅 하는 소리를. 선생님 차도 전기차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서 시동을 딱 켜면 시동이 바로 켜지지는 않고 모터가 작동이 되거든요. 배터리에 저장된 모터로 작동을 해서, 모터로 작동이 될 때는 웅 하는 소리가 나.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야 돼. 옛날 자동차들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모터가 돌아가면서 모터가 열받아가지고 열 에너지로 발생하는 열이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회수할 수가 없어. 근데 전기 에너지는 봐봐, 이렇게 가요.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감속을 하거나 속도가 줄어들면 그 에너지가 거꾸로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아.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인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보다 효율이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높지만 열로 발산되는 것들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이 열 에너지까지 다 계산을 하면 전체는 다 보존된다. 여기까지 하시고 소비 전력이라는 거 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5번, 6번만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하고 6번 한번 볼게요. 5번. 가전제품에서 전기에너지가 주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나타난 것이다. 자, 다리미래요. 전기다리미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고, 선풍기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겠죠. 모터가 돌아가서 바람이 발생하게 하는 거니까. 형광등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형광등 본 적 있니? 네. 형광등? 눈 진짜 아파요. 이거 막 옆에 있으면 뜨거워요. 형광등 요 근래에 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LED로 바뀌어가지고 형광등 요즘 많이 안 쓰죠. 오래된 거는 하고 있어요. 자, 배터리 충전되는 거. 전기 에너지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배터리는 뭘로 저장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6번.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가 저장되는 과정.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에너지의 총량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법칙이란 말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소비 전력이라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소비 전력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량, 그러니까 집에서 내는 전기 요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비 전력이라는 거 거기다 밑줄 먼저 칠게요.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단위는 W를 씁니다. 소비 전력의 단위. 소비 전력은 단위가 P를 쓰고요. 단위는 W예요. W는 뭐라고 읽냐면 와트라고 읽습니다. 근데 주로 1와트, 2와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1kW, 뭐 10kW, 이렇게 킬로와트 단위를 사용하는데 1kW는 K가 붙었다라는 거니까 1000W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야. 소비 전력을 W라고 하는데 W, 와트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전기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이겠죠? 줄을 시간으로 나눴어. 시간은 아까 1초라 그랬으니까 세컨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세요. W는 S분의 J. 그래서 1와트라는 건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이야. 근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쓰는데 1초 동안 무언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쵸? 그리고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라는 걸 할 때는 볼테이지도 같이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그 예를 한번 볼게요. 교재에 있는 거. 어떤 선풍기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 220V에 50W 이렇게 써 있는 선풍기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선풍기는 220V에 꽂아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1초에 50W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풍기를 1초만 트는 경우는 없죠. 선풍기를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1시간이니까 몇을 곱해줘야 돼요? 360. 아니죠. 그치, 3600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1초당 50W를 쓰는 거니까 1시간은
50W 곱하기 3600초. 그러면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 어떤 단위를 만들었냐면 H가 1시간을 의미하니까 와트 말고요. 와트시라는 단위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곱하기 3600 해준 거라는 뜻인 거야. 이 H의 의미가. 그래서 이 선풍기 220V 50W라고 써있는 이 선풍기를 1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 50W씩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50에다가 3600 곱해가지고 해도 되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쓰기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W시라는 거 거기다 밑줄 칠게요. 1W시 소비 전력이 1W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 그러면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220V 20W LED 전구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사용했다라고 하면 얘가 20W니까 1시간 동안은 20W 실 텐데 2시간이니까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시간 동안 40W시만큼의 전력량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7번, 8번, 9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볼게요. 7번.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뒤에 전자레인지가 사용한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몇이야 이거 전기 에너지가? 1, 10, 100, 1000, 1, 10, 100, 1000만, 10만. 12만. 12만을 사용했는데 2분 동안 사용했대요. 그러면 2분인데 60을 곱해줘야 되겠죠? 초 단위니까. 그러면 2 까면 얘 6 남을 거고 6이랑 1 남을 거고 1 까면 1000W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8번 선풍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네요. 자, 이게 전격 전압이고 이게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했는데 전격 전압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얘는 220V에 꽂아서 사용하세요. 근데 너 이거 본 적 없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 220V거든.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110V짜리도 있었어. 그래서 110V랑 220V는 생긴 것부터 다른데요. 110V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게 돼서 요렇게 길쭉한 구멍이 2개가 나 있어. 영화에서 봤어요. 요거는 110V. 근데 지금 우리나라 220V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두툼해졌고요. 동그랗고 구멍이 2개 있는 돼지코 형태로 돼 있죠. 220V. 완전히 달라요. 110V는 전압이 낮으니까 가전제품들이 조금 약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여행을 가면 110V를 쓰는 나라가 있고 220V를 쓰는 나라가 있어. 더 높은 걸 쓰는 나라는 못 본 것 같아. 근데 110V가 미국도 110V가 있고요. 일본도 110V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110V였는데 지금은 왜 220으로 올렸냐면 220이 훨씬 효율이 좋아. 근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우리도 110이었거든.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220으로 승급을 했는데 그러는데 한 10년 걸렸어.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더 오래 걸려가지고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이거 하려면 라인을 다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우리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야 하자, 힘들어도 하자 이래서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끝난 거고 일본은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면 지금 가전제품들 우리 뭐 충전기나 이런 것들은 110에 꽂아도 충전할 수 있거든요. 다 가전제품들이 다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나와. 근데 이제 뭐가 없냐면 이 코 모양이 틀려. 코 모양이 틀려서 이거에 맞는 코 모양을 가지고 가야 돼. 사가거나.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팔지 않거든. 이 110V. 그래서 이거 따로 사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자, 봅시다. 선풍기 보니까 220V 45W라고 써있네요. 전격 전압은 220V고요. 전격 소비 전력은 45W라고 써있네요.
선풍기의 전격 전압은 220V이다 맞고요. 전격 소비 전력은 220W이다 아니죠? 45W라고 써 있죠. 220V의 전압에 연결하면 1초에 45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하는 소비 전력은 440Wc이다. 틀렸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45W 곱하기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 EH 그러면 90W시가 되겠네요. 수학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자, 45W 2시간. 그래서 와트시가 되는 거예요. 단위도. 간단하죠? 그래서 틀렸네요. OX. 9번. 밝기가 같은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건데 밝기는 같은데 첫 번째 이런 전구를 3파장 전구라고 하는데요. 얘는 16W.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10W. 밝기는 같은데 전기를 조금 쓰는 거죠. 나가. 그래서 가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력은 16줄.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1초에 10W를 쓰는 거니까 2시간이면 10W 곱하기 2시간이니까 20W씩. 효율이 더 좋은 건 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장 넘겨보시면 탐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아마 학교에서 만들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2학기 때. 요거 만들면 실제로 요 똑같이 생긴 걸 선생님이 주실 거야. 투명한 이런 플라스틱 관에 이런 구리선이거든요. 에나멜 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200~300번 정도 감아. 꽉 감아야 돼.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양쪽 끝을 테이프로 밀봉을 한 다음에 이 구리선 에나멜 선을 끝을 사포로 갈가. 사포로 갈그는 이유는 이게 코팅이 돼 있거든 지금.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쪽을 발광 다이오드에다가 양쪽 두 다리를 연결하고요. 그 안에다가 자석을 집어넣는 거야. 이 자석은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자석이에요. 자, 우리가 이 앞에 뭘 배웠었냐면 전기 에너지 만들어지는 전자기 유도 배웠죠. 코일 사이에서 자석이 움직여지면 코일의 자기장이 바뀌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유도전류라는 게 생긴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전류를 생성해 보는 거야. 이렇게 넣어서 양쪽 끝을 막은 다음에 얘를 흔들어.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 코일 사이를 네오디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되겠죠? 그 발생된 전기가 발광 다이오드에 빛을 나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실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에 발생하는 거 쭉 다 푸시면 되고 요 단원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어떤 거를 좀 푸시냐면 아직 1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70쪽, 71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발광 다이오드라는 건 뭐냐면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야. 발광 다이오드는. 근데 이 반도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생하는 그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우리 요즘에 쓰는 이런 전등이 다 이 발광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가 LED예요. 이게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라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세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틀렸고,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건 전자기 유도 때문이다. 맞죠? 전자기 유도 때문에 전류가 생성되는 거니까. 코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이것도 코일에서 역학적 에너지, 자석이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4번, 플라스틱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 불이 어두워진다. 빠르게 흔들면 빠르게 흔들수록 더 밝아져야지. 불이 밝아지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코일을 더 많이 감는 경우,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는 경우. 이 3가지가 불빛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2번,
자석에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역학적 에너지죠. 3번 자석에서 코일을 멀리할 때 검유계의 변화. 들어올 때하고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검유계가 들어올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나갈 때는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내신 숙숙 문제하고 단원 평가 문제는 숙제로 풀어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단원 별과 우주 들어가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들어갈게요.